수박 한 통에 5만 원, 수육 1kg에 14만 원. 이게 무슨 특급 호텔 가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장례식장 식당 메뉴판에 적힌 숫자예요. 2박 3일 빈소 임대료만 600만 원. 여기에 버스비, 화장비, 관값까지 합치면 12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던 장례식장들이 지금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요. 고령화 시대 죽는 사람은 역대 최고치를 찍는데 정작 장례식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던 빈소가 이제는 하루 종일 조문객 몇 명 오지 않는 곳이 허다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던 장례 산업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그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를 잠시 과거로 돌려볼게요. 한국의 장례식장 그리고 병원 영안실 직원들 사이에는 끈끈한 리베이트 카르텔이 존재했습니다. 시신 한 구를 소개해주면 뒷돈이 수십만 원씩 오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통했습니다. 왜냐고요? 가족이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으니까요. 상주인 자녀가 3남매, 4남매, 많게는 5남매였고 그들의 직장 동료와 친구들이 부조라며 두툼한 봉투를 들고 찾아와 줬습니다. 그 조의금으로 바가지 요금을 메꾸고도 돈이 남았어요. 서로 속구속이면서도 겉으로는 잘 가셨습니다 하며 훈훈하게 마무리되던 어찌 보면 낭만적이까지 했던 고비용 저효율의 시대였죠. 하지만 이 달콤한 현금 잔치에 취해 그들은 가장 중요한 변화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고객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착각, 그 오만이 몰락을 불러왔어요. 연간 사망자 40만 명이라는 숫자는 결과일 뿐입니다. 균열은 인구 통계학적 재앙과 함께 훨씬 먼저 시작됐어요. 현재 장례시장을 지배하는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산무장례예요. 빈소가 없고 조문객이 없고 음식이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균열은 상주의 소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장례를 치르는 고인들은 대부분 80대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상주는 50대, 60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예요. 고독사한 50대 홀로 세상을 떠난 청년들. 이들에게는 상주가 없습니다. 가족이 없는데 누가 장례식장을 빌리고 누가 육개장을 주문하겠어요. 무연고 사망자의 급증은 공영장례라는 최소한의 절차만 남겼고 이는 민간 장례식장의 수익 모델을 근본부터 박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진짜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고독사뿐만이 아닙니다. 평범한 가족에게서도 조문객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예전 한국은 다자녀 국가였습니다. 5남매, 7남매는 흔했고 형제 자매만 해도 수십 명이 모였어요. 밤새 상가에 하루 수백 명이 오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1명, 많아야 2명입니다. 형제 자매가 적으니 그들을 통해 연결되는 조문객도 당연히 줄어들어요. 장례식장은 철저하게 숫자의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가족이 적으면 조문도 줄어요. 이건 계산이 필요 없는 단순하고 잔인한 현실이에요. 빈소가 비어가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직장 문화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이든 공무원 조직이든 팀 단위로 상가를 찾아갔어요. 상사는 앞장서고 후배들은 눈치 보며 따라가서 자리를 채웠죠. 그게 의리였고 사회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야근도 많고 개인 시간이 더 중요해졌어요. 부장님, 저 오늘 약속 있어서요. 이 말이 통하는 시대입니다. 누군가 장례가 나도 같이 갈 동료가 없고 시간을 빼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장례식장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직장 조문객은 멸종했다고요. 여기에 더해 조의금 문화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조의금은 한국 사회의 묘한 안전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니까 부담이다.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고 부모님 장례도 간소하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내가 낸 돈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결국 경조사는 빚지는 것이 됐고 조의금은 정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됐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족들도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조문객은 줄었는데 물가는 올랐거든요. 조의금으로 장례 비용 충당이 안 됩니다. 조의금 받아봐야 식대 내면 적자다. 이 말이 현실이 된 거예요.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어쩌면 가장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례업계의 폭리 문제예요. 산 사람도 살기 힘든데 죽은 사람한테 수천만 원을 태워. 이 말이 단순히 야박한 인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비용이 미쳤기 때문이에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인터넷을 뒤집어 놓은 사연이 있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친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비용 이거 맞나? 글쓴이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꼴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아주 검소하게, 정말 최소한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했는데
2박 3일 장례식장 임대료 1,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버스 대절비, 화장비, 관값 등을 합치니 총 1,200만 원이 훌쩍 넘더라는 거예요. 이게 2분 만의 이야기일까요?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볼게요. 이미 10년 전인 2015년에 평균 장례 비용이 1,380만 원이었습니다. 물가가 폭등한 지금은 어떨까요? 최소 1,730만 원에서 많게는 2,600만 원까지 들어요. 더 화가 나는 건 이 비용의 내역입니다.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위생 문제를 핑계로 외부 음식 반입을 철저하게 금지해요. 독점이라는 소리죠. 그러고는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 수박 한 통에 5만 원, 수육 1kg에 14만 원, 시중가의 몇 배, 아니 몇십 배의 마진을 붙여 파는 겁니다. 유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계산기부터 두들겨야 해요. 빈소 계약하자마자 꽃 장식 비용, 밥값, 수예 비용, 끝도 없이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이때 장례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멘트가 있죠.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좋은 거 해드려야죠. 평생 단 한 번뿐인 이별인데 제일 싼 거 쓰시게요.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고인을 볼모로 잡은 감정적 인질극이나 다름없어요. 네티즌들이 관원상제가 싹 다 바뀌어야 한다. 장사꾼 배만 불려주는 구조다라고 분노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결국 유족들은 이럴 바엔 안 하고 만다며 직장을 선택해요. 직장이 뭐냐면 빈소를 차리지 않고 시신 안치 후 바로 화장으로 직행하는 걸 말합니다. 이 비율이 40%를 넘었어요. 경제적 부담과 업계의 탐욕이 만들어낸 합작품인 셈이죠. 장례식장 사장님들은 손님이 없다고 울상이지만 소비자들은 그 가격이면 안 간다고 등을 돌리는 아이러니. 이것이 지금 장례식장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모든 장례식장이 망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죽음에도 계급이 생겼다는 잔인한 사실이 드러나요. 서울의 비고 대형 병원, 강남의 최고급 장례식장은 지금도 예약 전쟁 중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내 마지막은 초라하면 안 되라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5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해요. 반면 동네 장례식장, 요양병원 부속 장례식장은 어떻습니까? 시신을 안치할 냉동고, 전기세도 못 내서 전기를 끄느니 마느니 하고 있어요. 건물주들은 팔고 싶어도 혐오시설이라 팔리지 않아 도심 속의 흉물로 방치됩니다. 결정타는 2024년부터 시작된 상조회사의 장례식장 인수 거부 사태예요. 과거엔 망한 장례식장을 대형 상조회사들이 헐값에 주워 담았지만 이제 그제 그들도 손절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없다, 돈이 안 된다. 자본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어요. 이제 영세업주들에게 남은 건 빚과 적자뿐입니다. 장례 문화 자체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MZ세대의 가치관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해요. 남한테 패기치기 싫다. 형식적인 조문은 의미 없다. 이 변화가 장례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장례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요. 빈소 없는 장례, 하루 장례, 가족 장례가 표준이 될 겁니다. 장례식장이 복합시설화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의료시설이나 요양시설과 결합된 원스톱 형태로 바뀔 거예요. 무연고 장례의 폭증도 심각합니다. 지자체가 장례를 맡는 공영장례 시대가 이미 시작됐어요. 조문 문화의 소멸도 불가피해요. 개인 중심 사회에서 직장 동료 우르르 몰려가는 풍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대신 디지털 추모가 등장하고 있어요. 조의금 문화를 대체하는 온라인 추모관 같은 것들이죠. 결국 장례식장은 예전처럼 사람이 모여 울고 위로하는 감정의 공간이 아니라 그저 시신을 처리하는 행정적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장례식장의 몰락에 대해 어떤 분들은 거품 빠지고 잘 된 거 아니냐, 허례허식 사라지니 좋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수육 1kg에 14만 원을 받는 그런 폭리와 허례허식은 사라져야 마땅해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사라진다는 건 우리가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던 물리적인 공간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제 죽음은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가 되어버렸습니다. 택배 상자처럼 화장토로 배달되고 뼛가루가 되어 뿌려지면 끝나는 아주 효율적이고 건조한 프로세스만 남았어요. 장례식장 사장님들의 탐욕이 문제였을까요? 물론 그 책임도 큽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이 끊어진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에요. 내가 죽었을 때 와줄 사람이 없다는 공포, 남의 죽음에 굳이 내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는 무관타는 무관심, 텅 빈 장례식장은 바로 그 마음들이 모여 만든 결과물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장례 비용은 10년 전 1,380만 원에서 지금 최대 2,100만 원까지 치솟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직장 비율은 40%를 넘어섰고 조문객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비용은 2배로 올랐는데 수요는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 산업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실버 산업이 각광받을 거라는 전망,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죠. 그 중에서도 절대 망하지 않을 사업으로 손꼽히던 곳이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죽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장례식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례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 전체의 축소판이에요. 가족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사라지고 인간관계가 효율의 잣대로 재단되는 시대. 장례식장의 몰락은 그 모든 변화가 한 점에 모인 결과물입니다. 유흥업이 무너진 것처럼 장례 산업도 무너지고 있어요. 결혼식장도 흔들리고 어린이집도 문을 닫고 학교도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모든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어요. 장례식장이 모두 사라지고 드라이브스루 화장터만 남게 될 머지않은 미래. 여러분의 마지막 가는 길, 그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때 누가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준비가 된 겁니다. 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해 봐야 해요. 텅 빈 장례식장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